그날 저녁, 나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닫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바람이 시원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정부는 74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리 잘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물건도, 시간도, 사람과의 관계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정부는 그 말이 편했다.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아무도 더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 해가 지고 집안이 조금 어두워질 무렵 정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불이 하나씩 켜졌다. 그 불빛을 새는 것도 하루의 끝에 하는 일이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정부는 시계를 먼저 봤다. 8시 15분.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간. 그래서 더 애매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딸의 남편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딸의 전 남편 강도현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정부는 그가 얼마나 오래 이 문 앞에서 서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니? 정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이 나이가 되면 놀라움은 안으로 숨기는 게 익숙해진다.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그가 이유를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여기서 정부는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면 오늘은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걸 보았다. 그의 손, 주머니에서 나온 손이 조금 굳어 있었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바람을 들이는 선택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현은 신발을 벗으며 잠시 멈췄다. 창문 안 닫으셔도 되세요? 그 질문이 정분의 마음을 잠깐 흔들었다. 괜찮아. 정분의 대답은 짧았다. 설명하면 이유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둘은 거실에 앉았다. 정부는 소파 끝에, 도현은 맞은편 의자에. 그 거리감이 정분에게는 안전했다. 그래서 창문을 닫지 않았다. 딸은 정분이 말을 꺼내자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빨랐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바람이 커튼을 조금 흔들었다. 정부는 그 소리를 일부러 크게 들었다. 침묵이 너무 분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있을 생각이니? 정분의 질문은 시간을 묻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공기를 묻는 말이었다. 오늘만 잠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여지를 남기는지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부는 창문을 보았다. 지금 닫으면 아무 일도 없던 저녁이 될 수 있었다. 아직은. 그래.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오늘까지만. 그날 밤 정부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사람을 들인 걸까? 아니면 바람을 들인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자신이 창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사소한 배려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먼저 열려 있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문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정부는 그 흔들림을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려 했다.
보는 순간 이 밤에 의미가 붙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차는 괜찮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 시간을 길게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둘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보았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라디오도 없었다. 소리는 바람뿐이었다. 요즘은 도현이 말을 꺼내다 멈췄다. 정부는 그 멈춤을 재촉하지 않았다.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 더 조용합니다. 그 말은 불평이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에 가까웠다. 조용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정분의 말은 짧았고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조금 더 강해졌다. 커튼이 창틀에 가볍게 닿았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괜찮아. 그녀의 말은 도현에게 한 말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시계는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끝을 정해야 할 것 같았다. 오늘은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정부는 그 말의 끝을 미리 알 것 같았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고 그래서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래. 정분의 대답은 짧았다.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보내고 싶다는 뜻도 아니었다. 현관에서 도현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창문은 닫고 주무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정부는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다. 알겠어. 정부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이 밤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바람이 집 안 깊숙이 들어와 머물다 나갔다. 정부는 천천히 창가로 가 창문을 보았다. 지금 닫아도 늦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바람은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의 바람은 지나갔지만 집의 공기는 이미 어제와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밤을 아무 일 없던 방문으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바람이 집 안에 이름 없는 흔적을 남겼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조용히 왔다. 정부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보았다. 밤새 닫히지 않았던 자리. 바람은 이미 지나갔지만 공기는 아직 낯설게 남아있었다. 부엌으로 가며 정부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닫아야 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닫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더 또렷했다. 아침 9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는 일찍 잤어? 정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응. 그 말은 사실이었고 전부는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정부는 식탁을 보았다. 의자 2개, 어제와 같은 위치였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처럼 느껴졌다. 점심 무렵 정부는 국을 데웠다. 한 냄비 그대로 그릇은 하나만 꺼냈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하나를 더 꺼냈다. 오늘은
오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약하게 들리는지 정부는 알고 싶지 않았다. 정오를 조금 넘겨 초인종이 울렸다. 정부는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 자신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문을 열자 도현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차림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편안했다. 무슨 일이니? 정분의 말은 차분했다. 차분함은 기대를 숨기는데 좋은 방법이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 말은 핑계였고 정부는 그걸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현은 창문을 보았다. 아직 열어두셨네요. 그 말이 정분의 마음을 조금 드러내는 것 같았다. 답답하지 않아서. 정분의 대답은 짧았다. 그 이상 말하면 이유가 생길 것 같았다. 식탁에 앉자 정부는 말없이 국을 떠주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았다. 그 자연스러움이 정분을 조금 불안하게 했다. 이렇게 자주 와도. 도현이 말을 꺼내다 멈췄다. 정부는 그 멈춤을 기다렸다.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허락이었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정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창문처럼 열린 상태가 이름을 가질 것 같았다. 밥은 식기 전에 먹어. 그녀는 결국 다른 말을 골랐다. 도현은 그 말이 대답이라는 걸 알아들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침묵은 어제보다 조금 짧았다.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그 말은 마침표처럼 들렸지만 정부는 그게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이 닫힌 뒤 정부는 창가로 갔다. 바람은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정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창문을 닫지 않은 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하루를 열어둔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바람은 사라졌지만 기다림은 남았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 기다림을 아무 일 없는 하루의 연장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느끼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정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부엌 불을 켰다. 어둠이 집 안으로 너무 빨리 들어오는 게 싫어서였다. 그렇다고 창문을 닫지는 않았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켠 뒤 정부는 창가에 섰다. 바람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 창문이 의미를 갖는 것 같았다. 탁자 위에는 그릇이 2개 놓여 있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손은 이미 결정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생각이 처음으로 조금 선명했다. 7시를 조금 넘겼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부는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 자신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문을 열자 도현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이건 괜히 사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과일 몇 개와 작은 떡 상자가 들어 있었다. 정부는 그 봉투를 바로 받지 않았다. 괜히라는 말은 하지 마.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현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그 동작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정부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창문은 오늘도 열어두셨네요. 도현의 말에는 질문이 없었다. 정부는 그게 더 마음에 걸렸다. 답답하지 않아서. 그녀의 대답은 어제와 같았다.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 무거웠다. 식탁에 앉자 정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주었다. 도현은 말없이 그릇을 받았다. 둘 사이에는 말보다 행동이 더 많아졌다. 어머니. 도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자주 와도 괜찮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고백에 가까웠고 정부는 그 무게를 느꼈다. 생각은. 정부는 말을 고르다 멈췄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결정이 필요해진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되지.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의가 정분을 조금 안심시키면서도 불안하게 했다. 식사는 천천히 진행됐다. 밥은 점점 식어갔고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 대신 침묵은 서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딸은. 도현이 말을 꺼내다 다시 멈췄다. 정부는 그 멈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얘기는 오늘도 하지 말자. 정분의 말은 회피였지만 경계이기도 했다. 도현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선택이 이 집에서는 이미 규칙이 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다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 정분의 대답은 짧았다. 그 짧음 속에는 많은 여백이 숨을 수 있었다. 현관에서 도현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창문은 닫고 주무세요. 그 말은 걱정이었고 부탁처럼도 들렸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게 어떤 약속인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 채로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정부는 창가로 가 손을 창틀에 올렸다. 지금 닫아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닫으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은 멈췄다. 닫는다는 건 바람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닫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천천히 불을 껐다. 집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문은 그대로였다. 침대에 누운 정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선을 지킨 걸까? 아니면 선을 열어둔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그날 창문을 닫지 않았던 선택이 이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인지 그저 늦은 삶의 온기인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분의 집 안에는 여전히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닫히지 않은 창을 조심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허락된 선택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